신경치료 받은 어금니가 씹을 때마다 아프다면 꼭 뽑아야 할까요? 이 어금니 뽑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쓰고 계십니다. 다른 치과에서 뿌리끝 염증이 심해서 다시 치료 안 된다, 뽑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입니다. 뽑고 임플란트까지 하면 비용도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재신경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한번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를 다시 치료하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수익성도 임플란트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라 구조적으로 선택되기 어려운 치료이긴 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차 치주과 전문의 송유정입니다. 오늘은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 받고 크라운까지 씌웠는데 계속 아팠던 어금니 왜 아팠는지 어떻게 살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까지 씌웠는데 몇 주가 지나도 씹을 때마다 아프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크라운을 씌운 직후에 교합 적응이 필요해서 며칠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게 몇 주씩 이어진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볼 케이스 같은 경우 왼쪽의 어금니를 최근에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그 어금니가 욱신거렸습니다. 뿌리끝 염증이 심해서 다시 치료할 수 없다. 계속 아프면 뽑자. 이런 답변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여기서도 안 되면 뽑으려고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재치료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발치를 결정하시기보다는 치주과 전문의나 근간치료 전문의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 분야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엑스레이 보시면 크라운 아래쪽으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치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크라운 하방. 그러니까 쉬운 것 아래로 충치가 다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크라운을 씌운 치아도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크라운과 치아 사이 경계 부분으로 세균이 들어가면 안쪽에 충치가 진행됩니다. 겉에서는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치아 최근에 다른 곳에서 치료받은 치아입니다. 처음 상태를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거든요. 충치만이 문제인지 치아 형태의 기형이나 파절까지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먼저 현재 상태를 전부 설명드렸습니다. 충치 제거, 레진, 코어, 임시치아 후에 재신경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미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뿌리끝 염증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통증, 염증이 잡히지 않으면 발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신경치료를 했는데 왜 또 아픈 건가요? 신경을 다 제거했으면 안 아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신경치료는 치아 안에 있는 신경 통로,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재료로 채우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어금니는 이 근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분은 3개, 어떤 분은 4개. 특히 위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4번째 근간 또는 5번째 근간도 숨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그 안에 세균이 남아있게 됩니다. 세균이 남아있으니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그래서 아픈 겁니다. 이번 환자분도 그런 경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신경치료를 받으셨는데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런 놓친 근간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엑스레이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CT를 찍어봐야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통증이 지속되면 CT 촬영이 필요한지 담당 선생님께 한번 여쭈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처음 신경치료할 때는 빈 통로에 재료를 채워 넣는 겁니다. 재신경치료는 그 채워 넣은 재료를 전부 꺼내야 하고 다시 깨끗하게 소독해야 하고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이미 한번 지은 건물의 집안을 다시 파는 거랑 비슷합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걸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게 훨씬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놓친 근간이 있다면 그걸 새로 찾아서 치료해야 하니까 난이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신경치료는 일반 신경치료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존 충전재를 제거하고 다시 소독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방문으로 끝날 수 있지 않다는 것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재신경치료가 가능한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는 겁니다. 무조건 시도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재신경치료의 성공률이 약 7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열의 7은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장기 추적한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한 자연치아의 장기 생존율이 임플란트에 뒤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끝까지 시도해 봅니다.
그러면 원장님 처음 신경치료한 치과에서 잘못 치료한 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숨어있는 근간은 일반 엑스레이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T를 찍어봐야 비로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의도 놓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운 안쪽에서 진행된 충치라면 치료 당시에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원한 크라운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안에 있던 기존의 레진 수복물을 제거를 하니 뒤쪽에 깊은 충치가 보였습니다. 크라운 안에 숨어있던 충치입니다. 겉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치를 찾고 최대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레진으로 다시 치아 형태를 잡았습니다.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시면 처음에는 크라운 하방으로 충치가 관찰됩니다. 충치를 제거하니 치아 머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레진으로 먼저 충치 부분을 다시 떼운 다음 임시치아를 쓰면서 환자분 씹을 때 통증이 없어지는 걸 먼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임시치아를 쓰는 이유는 있습니다. 충치를 제거하고 치아 형태를 잡은 다음에 실제로 씹었을 때 통증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통증이 계속된다면 뿌리 파설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재신경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이전 치료에서 못 찾았던 근간을 운 좋게 하나 더 찾았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전보다는 근간 하나가 더 충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근간까지 깨끗하게 소독하고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환자분은 크라운 아래 충치 그리고 놓친 근간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뿌리끝 염증이 지속되고 통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장님, 크라운 안쪽 충치는 겉에서 안 보이잖아요.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게 치과에 주기적으로 오셔서 정기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면 크라운 아래 충치 진행 여부를 조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발견하면 치료 범위도 작아지고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신경치료 받은 치아는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신경을 제거했기 때문에 안쪽에서 충치가 진행되고 있어도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아파진 다음에 오시게 되면 선택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재신경치료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신경 치료를 해도 염증이 잡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해서 뿌리 끝을 잘라내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발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근단 절제술은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재신경 치료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치근단 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것도 안 된다면 발치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면서 각 단계에서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뽑는 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최종 크라운을 완료한 사진입니다. 환자분의 불편한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뿌리끝 염증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관찰되어 크라운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기검진하면서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왔다고 하셨던 분이 지금은 본인 치아로 밥을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이 어금니를 처음에 뽑으셨다면 임플란트 수술에 몇 달의 회복 기간, 수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을 겁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재신경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뿌리에 금이 갔거나 치아 구조가 너무 많이 묻어진 경우에는 정말 뽑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신경치료 했는데 아프니까 바로 뽑아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뽑기 전에 이 4가지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크라운 아래 충치가 있는지, 둘째, 놓친 근간이 있는지, 셋째, 뿌리에 금이 가지 않았는지, 넷째, 재신경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4가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뽑는 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자연 치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입문생활 송미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